네, 이제 앞으로 7시간쯤 뒤에는 21대 대통령 선거전이 마무리되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나라의 미래를 판가름할 역사적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각 후보들은 마지막 날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표심 잡기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막바지 선거전 상황과 판세, 선거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투표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데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죠. 이때 투표율은 34.74%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은 지난해 총선보다는 높은 사상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죠.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가 금요일과 토요일, 즉 하루가 휴일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사전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지난 대선보다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다 첫날 사전 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부실 관리 행태가 일부 드러났죠. 그래서 일부 보수층 유권자들 중심으로 사전 투표를 피하려는 현상이 나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사전 투표를 미룬 유권자들이 내일 투표소를 대거 찾을 경우에는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대선과 19대 대선 당시의 투표율이 모두 77% 초반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이를 넘어설지도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이제 본투표에 나오는 투표율과 합산을 해서 최종 투표율이 나오면은 어느 후보에게 뭐 유리할지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투표율 자체만 놓고서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역대 대선 선거 투표율 결과를 보면은 정권 교체 요구가 좀 강하거나 또는 박빙의 막판 구도가 전개될 때 투표율이 높아진 경향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지난 19, 20대 대선 결과를 봐도 77%대로 투표율은 비슷했는데 진보 보수 후보로 이제 당락이 엇갈렸죠. 여기에다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장 부실 관리 그리고 일부 불법 행위도 적발이 돼서 이런 이제 선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만큼 진보 성향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이 어느 후보에 편중돼 있다고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유불리를 점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20대 등 젊은 세대는 자기가 진보다 보수다 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에게 다양한 표심을 나눠주는 다양성이 새로운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 지난 3주간의 선거운동 과정을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유세에서는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역시 내란 극복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계엄 쿠데타 관련 단어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가나 태양광 같은 에너지 이런 경제 관련 발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비춰질 만큼 내란 극복이라는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에너지 그리고 AI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이라는 메시지도 내면서 개미들로 표현되는 중산층에도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고요. 이재명 후보 휴일 영남권 유세 그리고 오늘 유세도 역시 중도와 보수 외연 확장에 주력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더 유용하면 쓰는 거고 유용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역전을 하기 위해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유세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했나요? 네, 김문수 후보 유세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부분 역시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세 초기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를 했고 또 방탄 유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자신이 이런 그 방탄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시도한 부분도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GTX 사업을 시작한 점을 부각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량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수도권 종단 유세에서도 자신의 도덕성 그리고 유능을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그만한 거 하나 하면서도 이렇게 말썽 많고 당군 일에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네, 그런데 선거 전 막판으로 갈수록 미래 전략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네거티브 공방들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네거티브 공방전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그 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 후보의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세 확산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선거전이 이른 만큼 지지 후보를 결정한 후보들은 이미 웬만한 네거티브 공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과거 지난 17대 대선 당시 보면은 이명박 후보 BBK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그때도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로 앞선 후보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선거 구도나 공약으로는 더 이상 이제 추격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도 있죠. 이를 통해서 막판에 이제 흔들리는 부동층이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한 진영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펴면은 또 다른 진영에서도 거기에 맞불 공세를 하면서 이제 맞불 작전을 펴는 그런 측면도 있죠. 최근 후보 아들 그리고 유시민 작가 논란 발언 등을 수세쳐왔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 의혹 이런 것들 이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제 TV 토론에 나와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다가 오히려 그 발언이 논란에 휩싸여서 사퇴 압박까지 받기도 했는데 결국은 완주를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이제 기존 정당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이제 나선 거죠. 이제 유세 키워드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자기가 대항마다 자신이 그런 측면을 부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자신의 TV 토론 이제 발언 이후에 이제 파장을 취소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 발언도 집중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또 차별화를 시도를 했죠. 어제 유세에서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짤막한 멘트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이렇게 배척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수 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3자 구도로 선거는 치러지게 됐는데 사실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단일화 여부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사전 투표하지 않고 본 투표를 하겠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단일화 무산에 따른 선거 판세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제 줄곧 강하게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반복을 했죠. 근데 오늘도 이제 단일화 여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못을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불씨를 막판까지 살리려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표가 이준석 후보에게 가는 것을 막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몰고 오려는 그런 쪽이 막판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대선 토론회 때 이제 여성 혐오 관련 발언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단일화 효과도 이제 좀 많이 희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막판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경계하고 있지만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관계 문제 놓고 이준석 후보 끝까지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후보로서는 이제 단일화해도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본투표가 이루어지고 8시면 투표가 종료되잖아요. 그럼 곧바로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당선의 윤곽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선 윤곽은 최종 투표율 그리고 이제 그
격차,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판세로 봤을 때는 자정 전후에서 이르면 밤 11시 이후에 네. 이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이제 투표가 끝나는 저녁 8시에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출구조사에서 이제 만약에 오차 범위 밖의 격차가 나든가 또 실제 개표에서 그렇게 또 진행이 되면은 일찌감치 이제 방송사 출구조사 이후에 당선이 예측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이제 박빙이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새벽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0.73%포인트 이제 초접전 승부였던 만큼 새벽 2시가 지나서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제 판단이 나왔었죠. 반면에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던 그 19대 대선의 경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일찌감치 이제 표차를 벌리면서 개표율이 10%가 넘어선 직후에 바로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투표함을 열어봐야 또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김은권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